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지혜숲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빠졌을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던지고 있는 인생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자랑입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SNS에 올린 근사한 사진 한 장, 모임에서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다며 흘린 한마디, 우리 애가 이번에로 시작하는 대화, 이 모든 행위의 밑바닥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 작은 자랑 한마디가 당신의 소중한 관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랑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보잘것없게 만드는지. 이 영상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의 지혜를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왜 자랑이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진정한 행복을 앗아가는지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의 품격을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은 대화의 본질을 파괴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공감과 연결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나누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랑은 이 모든 과정을 멈추게 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잘 돼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네. 이번에 집을 리모델링 했는데 호텔보다 더 좋아서 집에만 있어.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차가운 벽을 세웁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현상이죠.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나는 너보다 훨씬 나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 대화는 순수한 교류를 잃고 경쟁으로 변질됩니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 겨루는 무의식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과 자식, 학벌과 인맥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품위로 감추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안전거리를 지키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자랑은 말하는 일을 거대하게 만들고 듣는 일을 왜소하게 만듭니다. 축하해라는 말 뒤에는 나는 저렇게 되지 못했는데 라는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죠. 자랑은 당신이 가진 것을 잃게 만드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이미 그들의 태도와 존재 자체에서 빛나기 때문이죠. 잠시 후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자랑들이 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 심층적인 이유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서 돈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결실을 드러내는 순간 대화는 순수한 교류를 잃고 불편해집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식사 자리, 누군가 이번에 외제차 뽑았어. 옵션만 몇 천만 원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박수치는 척 웃지만 속으로는 나는 저 정도가 아닌데 라는 생각에 위축되죠. 즐거워야 할 만남이 나도 모르는 새에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벽을 세우고 비교와 시기의 자리로 변질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돈을 자랑하는 행위를 결핍의 심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진짜 부자는 굳이 자신의 부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내면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외부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값비싼 옷이나 시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삽니다. 그들에게 돈은 소유가 아닌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자랑하는 대신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사회에 기부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쌓습니다. 돈을 자랑할 때 당신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반대로 돈을 자랑하지 않고 나누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거 아는 동생이 선물해줬는데 내가 생각나서 챙겨왔어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의 온도는 극적으로 따뜻해집니다. 자랑은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만들지만 나눔은 나에게 새로운 관계를 선물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더 자주 하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왜 부모의 거울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자랑을 그대로 뱉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의대 붙었어. 우리 딸은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연봉 억대야. 이 말은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직 진로를 못 찾은 부모, 아이의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에게는 비교의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힙니다. 심리학적으로 자식 자랑은 대리 만족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합니다. 내가 명문대에 못 갔으니 내 아이는 꼭 가야 해. 내가 힘든 삶을 살았으니 내 아이는 편하게 살아야 해. 이런 무의식적인 욕망은 자식에게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묵묵히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고. 진짜 부모의 자랑은 말이 아니라 자녀의 눈빛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그 아이의 당당함과 바른 인성이 바로 부모의 진짜 자랑입니다. 당신의 자랑이 당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다음은 학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벌은 여전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나는 어디 대학 나왔어. 내 지도교수가 명문대 총장이야. 이런 말들은 자기 노력의 결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나와 상대방을 서열화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변질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면 사회성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자신을 숨기고 학벌이라는 가면을 내세워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를 말함으로써 자신의 자신감 부족과 불안정성을 감추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적 가치보다는 사회가 부여한 타이틀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겸손과 덕으로 품격을 세워라.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학벌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지혜에서 배우려 합니다. 학벌은 말로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을 잃지만 태도와 성실함으로 드러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학벌이 높든 낮든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최고의 품격입니다. 학벌이 스펙이 아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가면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자신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유명 연예인이고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말은 잠시나마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권력과 명성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 주변에는 잠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는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의 후광을 보러 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곁에는 진짜 친구가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은 타인의 후광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신뢰입니다. 정약용은 인맥보다 덕을 강조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굳이 인맥을 과시하지 않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 합니다. 인맥 자랑은 마치 맑은 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파문을 일으키지만 곧 사라져버리죠. 반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맑은 물 자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인맥이 아닌 나를 키워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랑을 내려놓고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들을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자랑을 내려놓은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절제와 신뢰입니다. 재물은 나눔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싼 물건을 자랑하기보다 너 생각나서 준비했어라며 작은 선물을 건네는 순간 당신은 더 큰 행복을 얻습니다. 자식 자랑은 경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잘한다는 말 대신 내 아이는 요즘 어떤지 궁금하다고 묻는다면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학벌은 겸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떠벌리는 대신 상대의 지혜에서 배우려 한다면 더 큰 품격이 세워집니다. 인맥은 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 자체가 최고의 인맥이 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결국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느껴지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을 좋아하지 않지만 절제를 존경합니다. 자랑은 거리를 만들지만 절제는 곁을 머물게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아무도 모르게 돈을 벌고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며 아무도 모르게 존경받습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숲이었습니다.